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아 정체성 확립과 문제 행동입니다. 자, 청소년기는 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그 질문을 스스로 어떤 주고받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 시기에 이 자아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신체적, 심리적 이런 어떤 성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기에 한층 발달된 이 인지 능력은 어떻게 돼요? 자아 정체성 확립에 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청소년기 현실과 이상, 즉 뭐냐면 이 사이버상에서 이 자아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죄송합니다. 자, 이 청소년들의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 속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이 욕구들을 어디에서 이 사이버 세계에서 이 대리 만족으로 추구하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결국 현실 세계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 세계보다 사이버 세계 속에 이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버 중독이라든지 사이버 관계 중독 이런 것들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이 청소년들이 이제 가격한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이버상에서 실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그 격한 싸움이라든지 어떤 전쟁놀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제 총기를 이제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 총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막 민간인들에게 확산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한창 성장 중에 있는 이 성장 중인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이버 세계 속에서 보면 자신의 현상 속에서 만족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만족시키려고 보면 이제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한창 성장 중인 청소년에게 이 다이어트라든지 성형수술 이런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뭐 아이돌 스타라든지 배우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중국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강남에 성형 수술을 받아온 자지 이 성형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그냥 이 강남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역으로 이제 중국에 가서도 또 이제 이 수술을 하고 오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연예인이라든지 이 재벌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 상당수가 장래 희망으로 뭐를 하기를 원하냐면 이제 연예인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연예인이 입는 의상이라든지 뭐 액세서리, 그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뭘 느껴요?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떤 무분별한 연예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청소년들에게 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자칫 외모만을 중시하는 이 선입견을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자,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소중함을 알고 소신 있게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는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혼란을.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조심스러울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그 균형 감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촉법 소년을 갖다는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겠다. 이 친구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어떤 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우리가 특히 이제 자아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좀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7번째는 자, 자기 기준의 도덕성과 어떤 문제 행동이다라고. 자, 청소년기는 그 아동기와 달리 여기에서는 어떤 개인의 이해나 욕구를 극복하고 순응해야 할 이 새로운 어떤 도덕 개념과 행동을 요구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스스로가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어떤 욕구 수준 이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 자기경시, 그 다음에 자축소, 꿈의 세계의 어떤 도피 등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들은 이 아동에 비해서 이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것에 뭐 발표를 해서 틀리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가지고도 얼굴 빨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하게는 어떤 면에서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은 자,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부모는 이 일관성 있는 애정으로 양육하는 이 부모의 어떤 그런 행동이 그 자녀의 어떤 그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자, 일관성이 없고 즉 비일관적으로 지나친 어떤 통제라든지 이 억압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 영향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 통제 위주, 억압 위주로 어떤 면에서는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죠?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아까도 그 말씀드렸죠. 일관성 있는 이런 어떤 면은 그들에게 애정과 사랑을 전체적으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지휘관들은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보면 과거에 했던 얘기들로 인해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보면 일관성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의 어떤 가치 체계와 이 도덕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매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역할 모델을 모방하고 관찰하는 행동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행동들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습득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로부터 반사회적 행동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 특성에 따른 이제 문제 행동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서 이제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이제 문제 행동이다. 자, 개인의 특성과 문제 행동.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1인당 GDP가 270% 증가하는 어떤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오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에도 이제 큰 변화를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적으로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요구는 어떻게 돼요? 더욱 다양화되었고 이에 따르는 청소년 문제도 어떻게 돼요?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이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여기 자존감, 자기 통제력,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낮은 반면에 실패를 추구하는 동기, 공격성, 충독성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 발전을 이루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런 성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분노하고 쉽게 어떤 면에서는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그 개인과 특성의 문제 행동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는 좀
넓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반항하고 부정하고 그다음에 교사나 윗사람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타인을 어떤 비방한다든지 위협한다든지 그다음에 학교 및 사회 규율을 무시한다든지 무단 결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약물 의존을 통해서 회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 어떤 마약의 이제는 마약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 이제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약물로 의존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고 그래서 현실 도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스트레스 상황이 문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이 자아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아 탄력성 위한 노력을 우리가 이제 왜 필요한데 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적으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일관적인 어떤 양육, 사랑,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집단에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또 이제 군대 집단에서도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계속적인 교육, 그다음에 건전한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지 않으면 사실 이제 어려운 시기가 또 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 환경과 이제 문제 행동입니다. 가정 환경과 이제 문제 행동. 그래서 자, 가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의 어떤 최초 단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즉 삶을 이루는 출발지가 가정이다. 그래서 이 가정 환경은 어떻게 돼요? 가족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지 결손 등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부모의 어떤 적절한 감독과 통제,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유대감, 부부 간의 어떤 긍정적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 내 어떤 심리 환경은 청소년 문제 행동과 매우 밀접하게 이런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가족 내 어떤 이런 심리적 환경이 원만하지 못한 그 경우에는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을 통해서 이제 왔는데 이것이 쭉 성장해 오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97년도니까죠. 그래서 이제 IMF가 이제 왔죠. IMF가 이제 오면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각종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순간 있었지만 이 3년간이나 이런 시간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지 못했고 경제 성장 즉 돈만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이러한 시기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IMF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모 간의 어떤 그런 그 부모가 또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그 이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정서적으로 안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뭐가냐면 가정을 살펴보면 이혼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병무청에도 이제 가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복무 부적합자들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이 가정이 어려운데도 군대에 가서 근무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원회를 하고 있다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거의 보면 가족들이 가정이 이혼을 한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세워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 IMF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이 가정이 분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최소의 어떤 사회 최소의 어떤 최소의 우리가 단위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의 삶을 추구하는 고정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가 청소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가족 중 자, 부모의 지지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사회 적응과 문제 대처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죠. 부모가 지지해주고 있다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정서 발달과 사회적 문제의 어떤 이런 문제를 길러주고 일상의 어떤 생활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중재시키는 역할을 하게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정 내에서 다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가족 간에도 우리가 뭐 사실 요즘에는 식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대화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 있지만 그래도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자녀를 어떤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봐 주는 것 이게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 문제에 청소년으로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꼭 이렇게 부모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뭐 A 자녀, B 자녀에 따르면 어느 한 자녀만 여기에 사랑을 쏟으면 안 되고 같이 이렇게 쏟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느끼기에는 어떻게 돼요? 나만 그런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나만. 그래서 애들은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심부름 시키면 왜 나만 형도 있는데 왜뭐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것들을 하기엔 참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가야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 자녀가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 또 하면서 스스로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어떤 것들이 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또래 관계와의 문제 행동입니다. 자, 또래 관계. 자, 청소년기는 자, 부모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한 그러한 시기가 이제 우리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또래 집단을 어떻게 말해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이 또래 집단에서 여기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또래 관계를 통해서 뭐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를 이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집단은 자,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래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모범적인 어떤 또래 집단을 만나면 거기도 모범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또래 관계는 자, 청소년의 문제 행동 어떤 이런 문제 행동 및 비행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어떤 수용과 배척 이런 문제는 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 어떤 면에서는 수용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분노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과격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배척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또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걸 조심할 사항이 이제 우리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청소년기에 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이제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 발달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람직한 또래 집단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 형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인 관계 형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러한 요소가 됐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또래 동조와 관련해서 뭐 가족 관계라든지 자존감, 어떤 소속 욕구, 성별 이거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가족 관계가 좋고 부모와 친밀감이 높은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또래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구와 부모와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집단에 동조하는 경향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부모의 수준에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잘한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 측면을 이런 것들을 주게 된다 그러면 긍정적 측면 요소를 계속적으로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고 또래 집단으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누구하고 부모하고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학교 환경과 문제 행동입니다. 학교 행동. 자, 학교는 자,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의 존속, 그다음에 유지에 이 불가결한 어떤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것이 학교다. 학교. 그죠? 그런 학교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학교는 자, 학교는 다양한 어떤 사고 행동을 조율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어떤 사회 가정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성 발달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어떤 그런 요소가 된다,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 적성을 고려한 자아 실현의 현장이 되어야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교육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지나친 경쟁과 이 긴장 상태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학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정서적, 어떤 지적, 신체적, 그다음에 어떤 그런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무슨 A 대학을 많이 보냈다, 뭐 B 대학을 많이 보냈다 이런 것들로 학교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이 없어졌다, 음악이 없어졌다, 그다음에 체육이 없어졌다, 뭐 없어졌다는 것도 줄었지 많이. 우리 때는 정말 학교 가면은 많이 미술, 음악, 뭐 체육 이런 것들을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뭐 시간 편성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적으로 뭐 거의 국영수를 이제 공부를 하는 이런 게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실적으로 학생들에도 바른 어떤 인성과 그런 어떤 목적들을 교육이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좌절이나 부정을 처리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출이라든지 비행, 폭력, 자살 이런 어떤 청소년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과 교사의 관계는 학교 생활의 적응이나 갈등 해결, 심리적 지원, 자아 개념 형성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청소년과 이 교사와의 관계는 상당히 어떤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삐뚤어 나가려고 할 때 그 선생님이 나를 향한 어떤 사랑, 나를 향한 어떤 믿음, 나를 향한 어떤 기대, 나를 향한 어떤 그런 희망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삐뚤어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보면은 교사들도 이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학원 강사예요, 학원 강사. 응?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누구하고 이게 생활해야 돼요? 학원 강사들하고 해서 수업만 듣고 끝나고 나면 얘기할 때 상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경과 이제 문제 행동입니다. 자,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배금주의 사고가 이제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된다. 뭐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 환경이 범람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도 이제 부모도 이제 돈이면 해결된다는 이런 현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역 사회의 유흥음식점이라든지 학령업소, 도박장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흡연이나 약물 남용, 성일탈, 도덕제희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 지역 사회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자, 지역 사회에서 그 어떤 그런 그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역사회의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강화해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사이버 환경 속에서 문제 행동입니다. 자, 현대 사회는 어떤 면은 사이버 환경의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의사소통하는 공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SNS, 인터넷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이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뭐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강력성이 있고 그다음에 신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개방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자율성도 있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내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매매춘이라든지 바이러스 유포, 그다음에 모방 범죄, 사이버 불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가정 문제, 학교 생활 부적응, 학업 부진, 또래 집단과의 부적응 등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의 개념입니다. 개인적 차원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회적 차원, 그다음에 소극적 차원, 적극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자, 개인적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하지 않도록 이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이거를 공유해서 미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측면의 청소년은 자,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 환경을 규제하고 차단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소극적 측면이라면 적극적 측면은 뭐냐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해서 그들이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장에 대해서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적인 측면에서 문제 행동과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까지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여러분들과 3시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짧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빨리 말이 빠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다시 써머리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좀 한번 쭉 읽어보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바른 그 또 생각과 또 사고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고 또 우리 또 이제 청년들을 잘 또 지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처음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또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